종교시설에서 새로운 연쇄 감염 고리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이 경북 상주 열방센터 접촉자들에게 진단검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올해 충북에도 자치경찰 시대가 열립니다. 충북경찰청이 새롭게 현판을 내걸고 출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빼달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정치권 의견도 엇갈려 진통이 예상됩니다. 코로나 이후 전략자기가 새해 들어 가속화됐습니다. 사회 곳곳의 변화를 따라가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축년 새해 첫날 새로운 다짐과 계획으로 시작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충청북도를 비롯한 도내 주요 기관들도 코로나19 극복을 다짐하며 저마다 한 해의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새해 충북 도정의 화두는 극난 대망입니다. 소위 해를 맞아 코로나19 극복을 넘어 충북의 꿈과 희망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담았습니다. 주요 현안으로는 강호축의 핵심인 충북선 고속화와 충청권 광역철도망 계획, 하계 유니버시아드 충청권 유치 등을 꼽았습니다. 갑작스런 대전염병에 사상 초유의 코로나 수능, 비대면 원격 수업 등 큰 혼란을 겪은 교육 현장. 충청북도교육청은 바람을 타고 물결을 헤쳐나간다는 승풍파랑을 화두로 정하고 올해를 미래 교육의 원년으로 정했습니다. 온라인 스튜디오 확대와 학내 무선망 구축, 스마트 교실 설치 등 미래 교육 환경 조성 작업도 속도를 냅니다.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싸워온 청주시의 화두는 다시 함께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으로 시청사 건립과 중앙역사공원 조성, 시내버스 준공영제, 방사관 과속기 유치 등이 올해 계획된 주요 사업들입니다. 충주시는 더 가까이 충주를 올해 도시 브랜드 9호로 정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흉온탑을 참배하며 코로나19를 반드시 극복해 소중한 일상을 되찾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새해 관련 행사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집단 멘붕을 초래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절망과 희망, 위기와 기대가 교차하는 2021년 출발선에 섰습니다. MBC 충북은 역사의 변곡점에 서서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해 제3의 길을 찾아 나선 집단지성의 힘을 연속 기획 보도합니다. 첫 순서로 산업적으로는 바이오, 비대면 산업 등의 부각 속에 제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인데요. 오늘은 경제구조 개편의 큰 파도를 앞에 두고 충북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신병광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청주 오송. 보건 관련 국책기관들이 자리 잡고 있고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소, 바이오 기업들도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백신, 치료약, 면역 산업 시장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방사관 가속기가 설치될 오창까지 포함해 감염병 위기 대응 클러스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걸 가속도를 좀 붙여서 뉴딜 사업의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연구 융합 분야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바이오 산업을 좀 더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비대면 산업의 부각으로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충북의 정보통신 기술 산업도 장기적으로 기반이 확고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청북도는 6대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 발굴과 정부 예산 확보 논리 개발을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제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만큼 스마트 산업단지 육성 등도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이 재조명되고 있는데 그 측면에서 제조업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이번에 증명이 됐고요. 이 밖에도 연구 용역을 통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축제 관광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전망도 짚어보게 됩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쏟는 한편에선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를 읽기 위한 움직임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새로운 기회가 될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충북 도정이 대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줄어든 가운데 충북은 오히려 늘어 160만 명 선을 지켰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충북의 주민등록 인구는 160만 837명으로 2019년 12월 31일 기준에서 830명이 늘었습니다. 충북 혁신도시 아파트 입주로 진천군이 시군 중에 가장 많은 2,634명이 늘어 인구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다만 도내 시군 가운데 인구가 는 곳은 진천과 청주, 괴산 세 곳에 불과했습니다. 충북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299명을 기록했습니다. 정신질환 치료시설에 이어 충북의 새로운 연쇄 감염 고리가 나왔습니다. 경북 상주에 있는 종교시설, BTJ 열방센터와 관련한 연쇄 감염으로 일주일 동안 충주에서만 50명 가까이 확진된 건데요. 방역당국은 지난주 청주에서 무더기 확진이 나온 교회도 이 열방센터와 관련한 감염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작은 지난달 29일 충주에서 확진된 일가족 4명이었습니다. 부인의 동선을 역추적했더니 한 교회의 목사 부인과 밀접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틀 뒤 목사 부인과 목사를 비롯한 일가족 5명, 교회 신도 등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또 다른 소규모 교회에서도 목사와 신도, 그 가족 등이 확진됐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연쇄 감염자만 50명 남짓입니다. 특히 한 청소년 쉼터를 이용한 고등학생 등 10대 확진자가 많은데 이 여파로 3,000명 넘는 초중고등학생 등 이틀 동안 5,000명 넘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하고 종교시설하고 관련이 있는데 9명이 발생됐습니다. 학생들.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10대들에 대한 학생들은 홈스쿨링 과정을 거치는 학교를 다니지 않고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방역 당국은 교회 2곳의 목사 등 6명이 지난해 11월부터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를 다닌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북 상주의 열방센터라는 종교시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우리 시의 연결고리가 이어져 확산되고 있어 청주시도 지난주 10명의 확진자가 나온 한 소규모 교회와 열방센터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달 27일 비대면 예배를 위한 동영상 촬영 모임에서 방역 수칙을 어긴 사실이 있는지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상주시로부터 받은 열방센터 관련 인원은 청주와 충주, 제천 등 모두 118명. 14일까지 모두 자진의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이렇게 BTJ 열방센터 참가자와 관련된 감염은 비단 충북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전국 각지에서도 교회 관련 확진 환자 가운데 BTJ 열방센터에 다녀온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름도 생소한 BTJ 열방센터가 어떤 곳인지 이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특별 방역 기간에 수차례 모임을 연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 충북을 비롯해 서울과 광주, 울산,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이곳과 관련된 지역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BTJ 열방센터는 백투 예루살렘, 세상의 끝까지 기독교를 전파한다는 뜻으로 인터콥이라는 선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콥은 지난 1983년 설립된 선교단체. 스스로 미전도 개척 선교를 표방하며 국교가 따로 있거나 무슬림이 대다수인 나라에서도 선교 활동을 해왔습니다. 선교지 이제 영혼들에게 찬양을 불러줬었어요. 그 이제 무슬림 청년이 듣더니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서 공격적인 전도 방식을 사용해온 건데 지난 2006년에는 정부 권고를 무시하고 아프가니스탄 선교 활동을 추진하다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테러와 자연재해가 심판이라는 종말론적 주장과 전문 선교사가 아닌 평신도 중심의 전도 또한 지적되는 부분.
2단으로 규정되진 않았지만 주요 교단에서 인터콥과의 교류를 제한하고 활동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기독교 외의 모든 문화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한국 교회 내에서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주요 장로 교단이 다 참여 금지나 교류 제한들을 다 했습니다. 감염 확산에 대해 인터콥 선교회는 지난 2일 국민 보건과 안전에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청북도의회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200만 원 상당의 신속 항원 검사 키트 100개를 전달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 키트는 시군 보건소를 통해 취약계층 진단검사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박문희 의장은 취약계층의 신속한 검사를 위해 기탁했다며 희망을 잃지 말고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습니다.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가 막판 조율 중인데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법안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왜 그런지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나거나 많은 사람들이 다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을 기존 법률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여야가 각각 법률안을 냈는데 가장 먼저 나온 정의당 안을 보면 유해 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나면 사업주 등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직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나도 사업주가 손해액의 3배 이상의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의무를 다했다거나 책임이 없다는 입증은 사업주 등이 해야 합니다. 법률안마다 적용 시기나 기준 등이 다르고 정부 안까지 더해지면서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 그런데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단체가 이 법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법 적용 대상에 기업체뿐만 아니라 음식점과 목욕탕, PC방과 노래방 등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 이것까지 적용하면 장사를 접으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소상공인은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극심하게 도탄에 빠져 있는 소상공인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예비 범법자로 내몰며 사업 의지를 꺾는 이 같은 입법 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절망을. 소상공인 포함에 대해 법률안을 낸 각 당의 생각은 다릅니다. 가장 먼저 법안을 냈고 단식 농성까지 하며 원안 통과를 추진하는 정의당은 예외를 둬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제천 화재 참사 등 자영업도 재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안전설비 등 비용 문제는 법 제정 이후 정부가 지원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상에서의 예외는 사고의 발생을 방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안전시설이나 기타 필요로 하는 투자에 있어서는 여타 재정을 마련하든 지원책을 마련해서 제도적으로 그건 정비해서 보완해야 될 영역이라고. 국회는 이번 주 안에 논의를 끝내고 임시국회가 끝나는 8일까지 법을 만들 계획. 중소기업단체의 반발도 있는 만큼 취지를 제대로 살린 법이 탄생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올해부터 충북에서도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충북지방경찰청 명칭이 충북경찰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각자 지역에 맞게 치안을 펼치자는 취지인데 상반기에 구성될 자치경찰위원회가 얼마나 잘 만들어질지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이채영 기자입니다. 먼저 기존 충북지방경찰청이 충청북도경찰청이란 이름으로 바뀝니다. 조직은 크게 국가경찰과 수사경찰, 자치경찰, 세 분류로 나뉩니다. 112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면 단순 사고일 경우 자치경찰 업무로, 범죄 혐의점이 있다면 수사경찰 업무로 처리되는 겁니다. 도민들 입장에선 수사를 맡는 경찰은 같지만 업무에 따라 지휘감독 권한이 달라집니다. 가정폭력이나 교통안전, 치안처럼 생활 주변과 밀접한 예방 업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경비, 정보, 외사, 경무 업무는 경찰청장, 기존 형사사건은 새로 신설된 국가수사본부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권력이 분산돼 상호 견제가 가능하고
지역별 치안 예산 집행에 있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웁니다. 네, 자치경찰위원회가 주민 밀착형 치안 정책에 대하여 도경찰청을 지휘함으로써 우리 도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함께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게 됨에 따라 자체 심사 제도도 강화됩니다. 수사 사건이 종결하기 전에 그 사건이 적정했는지 한 번 더 심사하기 위해서 각 경찰서마다 수사 심사관을 배치하여 사건의 공정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경찰 권력 분산 취지에 맞게 시도 경찰위원회의 구성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뤄질지가 관건입니다. 구체적인 자치경찰 업무뿐 아니라 시도지사가 지닌 경정 이하의 자치경찰 인사권과 관련 예산권 행사를 둘러싸고 큰 틀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많은 권한들이 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사실상 시도지사에게도 일정 부분 권한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역 특성에 맞는 경찰 조직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충청북도 경찰청 실무추진단과 각 지자체는 상반기 협의를 거쳐 도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무를 정해 7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제천 원주 간 중앙선 복선 전철 정식 개통을 앞두고 오늘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이시종 충북도지사,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중부 내륙 지역에서 처음 도입된 고속열차 EMU 260, KTX EM을 직접 시승했습니다. 국내 기술로 생산한 KTX EM은 탄소 배출이 적은 친환경 열차로 최대 시속이 260km까지 나오며 제천 기준으로 서울 청량리까지 1시간 8분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인접한 강원도 영월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충청북도도 긴급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8일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인접한 제천시에 야생 멧돼지 포획단을 집중 운영하고 발생 지점 인근 16km 구간에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충북도 내 모든 양돈 농가에는 생석회도 긴급 배포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염 위험은 없는 건지 알아봤습니다.